미자립 교회를 위한 보금자리, 구티비 열린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성혁명 악법의 실체와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교계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신임 임원 취임식과 할애식을 열었습니다. AI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 가정예배의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가 부안희망교회에서 부안운영이사회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미디어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점 사역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 오병이어 스튜디오는 미디어 선교는 물론 교회 성장과 화합을 위한 공간으로도 쓰입니다. 올해부터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등을 위한 예배 공간으로도 활용되는데요. 개척교회의 든든한 둥지가 될 열린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병이어 스튜디오 첫 주일 예배 현장을 전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티비 오병이어 스튜디오로 강대상과 스피커, 악기 등 예배 장비를 옮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새 보금자리에서 드릴 예배를 위해 필요한 물품들도 부지런히 옮깁니다. 그동안 예배 장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성도들은 오병이어 스튜디오가 올해부터 열린교회로 쓰이면서 안정적인 예배 처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스튜디오 개방 소식을 듣고 개척교회 두 곳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티비에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쉽게 예배드릴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개척교회에 큰 힘과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작고 간판도 없던 공간에서 예배를 이어온 성도들은 전도와 사역도 더욱 활발히 해나갈 힘을 얻습니다. 새 가족을 전도하거나 초대해도 그들이 막상 오기가 마음껏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날 웨이크업 교회는 열린교회로 거듭난 오병이어 스튜디오에서 감격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온 예배 공간이 이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저희 웨이크업 교회를 부디 성전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고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 이런 기회를 주신 구티비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미자립교회의 든든한 둥지가 된 구티비. 앞으로도 더 많은 개척교회들과 함께 위대한 복음의 동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유정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계속되면서 교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교계 단체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계에서는 최근 입법 흐름이 성경적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거룩한 방파제와 교계 단체들이 성혁명 악법 저지를 내세우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생활동반자법과 학생인권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중인 법안들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LGBT를 살짝 넣는 거예요. 인권정책기본법은 차별금지법과 거의 같습니다. 인권의 정의 안에 성적지향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되니까 막 그런 유사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법 제정을 막기 위해 교계 차원의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알리는 것도 큰 선교의 일환이다.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정확한 논리를 가지셔서 이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강단에서 외쳐주시면 그 지역사회의 영적인 어떤 방파제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편 거룩한 방파제는 광주와 부산 등 전국 권역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지역별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과 통합국민대회를 추진하는 등 한국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미국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새 회기 회장과 이사장의 취임식을 열고 새해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협의회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 되는 세대 간의 연합과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뉴욕지사 김은규 PD입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지난 18일 주일
뉴욕 플러싱 소재 다모스 연회장에서 제52회기 회장 이사장 취임식과 할애식을 거행하며 새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취임식에 앞서 진행된 일부 예배에서는 뉴욕 예일 장로교회 김종훈 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김 목사는 다시 한번 부흥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작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데 매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신저, 이 메신저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위원장 이종명 목사의 사회로 이어진 2부 행사는 제52회기 회장 및 이사장 취임식과 신년 할애식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회기에 연임하게 된 제52회기 회장 허연행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 소회를 밝히며 향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허 목사는 지난 한 해가 안정과 변화 속에서 내실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새해에는 정착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열릴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를 통해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하나되는 세대 간 연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노력이 흔들림 없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착과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대 간의 연합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서 진력하되 특히 금년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를 통해 꽃을 피우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장 최영진 장로의 취임 인사와 신임 임원 소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이명석 뉴욕 한인 회장, 그레이스 맥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 등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뉴욕 교협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뉴욕 교협은 지난해 허연행 회장의 취임 이후 그간의 내홍을 조속히 수습하며 안정된 회무 운영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허 회장의 연임을 기점으로 더욱 화합하고 도약하는 뉴욕 교협의 행보에 지역 교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굿TV 뉴스 김은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제개발출판부가 총회 본부에서 백명훈 더 드림교회 목사에 져서 AI시대의 가정예배혁명 출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세대와 신앙 수준에 맞춘 질문 생성, 설교 요약과 콘텐츠 변환 등 가정예배에서의 AI 활용 방안이 소개됐습니다. 백 목사는 가정예배에서 AI를 활용하는 과정 자체가 자녀 세대에게 분별력 있는 기술 사용을 가르치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I는 보조 도구일 뿐 예배의 본질과 중심을 대신할 수 없으며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굿TV 호남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굿TV 호남전북본부가 부안희망교회에서 부안운영이사회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미디어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점 사역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김복철 이사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도구로서 부안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운영이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굿TV가 더 크게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굿TV 정혜연 호남전북본부장은 활동 보고를 통해 부안 지역 목회자 인물기획 인터뷰와 찬양 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문화 선교와 지역 이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 등 향후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부안운영이사회는 오는 4월 차기 회의를 열어 사역 실행 방안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장로회가 전주 예벗교회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열고 선교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를 통해 김선곤 장로가 제46회기 신임 회장으로 추대되며 새로운 리더십 구성을 마쳤습니다. 참석자들은 복음을 따라 지역사회와 민족의 희망을 전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부터 당원 가입 등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핵심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합수본은 전직 지파장으로부터 당시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당원 가입과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을 포함해 총 17가지 사안을 다루며 최장 170일 동안 251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수사 대상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권력 개입 의혹 등이 폭넓게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기관 연관서를 언급하며 수사 확대를 지시하는 한편 무인기 이동을 포착하지 못한 국방부의 감시망 소홀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며 남북 간 불필요한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첫 회의를 열고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의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등 행정통합 인센티브도 제시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컬리와 SSG닷컴 등 경쟁사들의 이용자 수와 주문, 거래액이 잇따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늘어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배송 시간대 확대와 물류 거점 확충에 나섰습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쿠팡 중심의 시장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반도체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넉 달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세부 품목 가운데 사과와 감귤의 가격은 각각 20%와 13% 올랐고 메모리 반도체 일종인 D램은 15%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 흐름과 기업의 가격 정책이 향후 물가 향방의 변수가 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남성의 암 발생 통계에서 전립선암이 처음으로 폐암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립선암은 1999년 9위 수준이었지만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해왔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4%에 육박하며 치료 성과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0곳 가운데 8곳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산업과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5년 뒤 상황이 더 악화될 거란 전망도 우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수도권 은퇴 세대의 지역 정착을 연계한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관광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시관과 광고판에 이어 여객터미널 상점에서도 독도를 일본 땅처럼 표기한 기념품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키섬은 과거 독도 영유권 집회가 열린 곳으로 섬 곳곳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 MBC와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 병합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예고한 관세 부과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할 거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요나스 가르스테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평화만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권한을 다투는 연방 대법원 구두 변론을 직접 참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준 의장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파월 의장은 자신에 대한 형사수사 역시 금리 인하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며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쿠르드계 무장단체 SDF가 휴전 합의 하루 만에 다시 충돌하면서 SDF가 관리하던 교도소에서
IS 대원 약 1,500명이 탈옥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SDF는 정부군의 공격으로 교도소 통제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반면 시리아 정부군은 이를 부인하며 SDF가 정치적 목적에서 수감자들을 풀어줬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안보 불안과 IS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충돌 사고로 사망자가 40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12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파손된 철로 이음매가 핵심 단서로 떠오르며 선로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서 기초과학연구 자금을 전년보다 100억엔 증액해 우리 돈 약 2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기초연구 예산이 100억엔 이상 늘어난 건 15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제기한 연구 경쟁력 저하 우려를 반영해 과학 연구비와 국립대 운영비 지원을 모두 대폭 확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대 2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강릉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0도, 부산은 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 GL타워 오병이어 스튜디오는 미자립 개척교회를 위한 열린 교회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부터 2개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데요. 구티비는 교회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동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